부부의 지독한 속사정. 재밌다. 남의 속사정은 재밌잖아. 그렇지. 정말 이거는 그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네. 어느 날 이제 두 명의 여자가 찾아왔어요. 점을 보러. 한 명은 머리가 길었고 또 한 명은 단발머리의 여자 두 분이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단발머리 여자한테 딱 이러고 천하의 나쁜 못된 찢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한 거지만 저희는 신에서 욕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근데 다행히 그분이 제가 욕을 했을 때 같이 맞받아서 욕을 했으면 싸움이 났을 텐데 뭐가 있었구나. 그냥 앉더라고요. 아, 뭐가 있었네. 근데 앉는 순간 저도 궁금해지는 거죠. 왜 할머니가 이렇게 화가 나서 욕을 했을까? 뭐가 궁금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딱 궁합을 봐달라면서 생년월일을 주는 거예요. 둘을? 근데 여자잖아. 네네네. 왜냐 일궁합도 있잖아. 아, 그렇죠, 친구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딱 그때 느껴졌죠. 아, 둘이 연인이구나. 그래서 둘이 연인 사이였다. 동성 연애구나. 근데 또 신기한 게 여자끼리 궁합인데 궁합이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궁합보다 둘이 너무 더 좋은 궁합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궁합은 좋은데 그 머리 긴 여자분이 옆에 따라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울고 있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와,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궁합은 무지 좋은데 왜 울고 있지? 아,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불쌍하다. 불쌍해서 어떡하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래서 그냥 잘 살아봐. 그치, 궁합이 좋으니까. 응, 잘 살아봐. 둘이 같이 외로운 거보다 낫지 않겠어? 하고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머리 단발머리였던 분이 다시 점을 보러 온 거예요. 혼자? 예, 혼자서. 혼자. 그래서 왜 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앉았는데 저보러 앉자마자 하는 말이 뭐랬냐면 자기는 돈 내고 욕 먹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욕을 듣고 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래요. 찔리는 게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또 욕을 했어요. 야, 이놈아, 너 뭐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또 궁합을 보러 왔대요. 헤어졌나 보다. 뭐? 그래서 또 궁합을 대는데 이번에는 남자인 거예요. 양다리인가 보다. 무슨 소리야. 그럼 그때 그 여자랑 헤어졌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양다리 이거 안 맞네. 되지. 우선 궁합이나 보자 해서 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저번에 긴 머리랑 왔었다 그랬잖아요. 아, 설마. 그 긴 머리의 남편이. 어머. 하지 마, 진짜. 어머. 하지 마, 진짜. 부부랑 만나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하나가 남편과 부인을 다 욕먹을 흔들어 만하네. 놓은 둘은 이 부부는 모르고 이 여자만 부부는 모르고? 네, 다. 엉망이다, 엉망이야. 엉망이다.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나보러 하는 말이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어머. 무슨 소리야. 욕먹을 만했네. 미쳤네. 누굴 만나도 솔직히 안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좀 궁합을 보셨잖아요. 네네. 그분은 긴 머리 분과 궁합이 좋았나요? 그 남편분과의 궁합이 좋았나요? 솔직히요? 네. 긴 머리. 그럼 약간 질투 났나 보다. 예. 나 결과가 너무 궁금해.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업보를 지으면 이게 대대로 내려간다.
너는 평생 이 사람들을 갈라놓은 죄, 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놓은 죄를 받을 거다. 받아야 돼. 결론은 건너들은 얘기로는 이 두 사람이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 이 전말을 다 안 거예요? 부부가 알게 됐다고. 그럼 이제 누구와도 맺어지지 않았네. 아니요, 그 여자.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한 거야. 이 친구가 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나랑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 했던 걸 진정한 사랑을 이 둘은 확인했네. 그래서 그 여자분은 다 알고도 이 분을 만났고 와. 그 남편분하고는 이혼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넘어섰는데. 와, 어떡해. 근데 정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저는 점을 보면서도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또 감정이입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도 욕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맞나 싶으시겠다. 허공 기도가 불러온 7 귀신입니다. 하나도 무서운데 7 귀신이에요, 지금. 많기도 하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어떤 한 분이 대구에서 저한테 점을 보러 오셨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딱 무당. 무당이 오셨구나. 아, 무당? 무당이 너 왜 무당. 왔어? 무당 왜 왔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왔구나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럼 제가 그러면 거기서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 미친아 이런 거예요. 웬걸? 뒤에다가 잡신을 쭉 달고 온 거예요. 우와. 하나도 아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당이 어디 달고 올 게 없어서 귀신을 달고 다니냐 이렇게 맞아.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 잡신들을 다 데리고 왔냐. 귀신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려니까 뭐 별의별 귀신이 다 있는 거야. 할머니 뭐 진짜 목도 없는 귀신이 있었어요. 진짜요? 아유, 아이, 진짜. 별의별 귀신이 너무 뒤에 다 있는데 아니 무당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달고 다니지? 여러분들이 보통 점집에 가면 귀신 붙을까 봐 나 무서워서 못 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는 귀신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막아요. 오히려 무당집에 잡신이 없어요. 그렇구나. 뭔가 결계 같은 게 약간 있는 성역이구나, 약간. 그렇죠. 저희가 다 닦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귀신이 들어오면 저희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막아놨는데 그 무당은 너무 귀신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제가 너무 그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났고 너 무당인데 왜 이렇게 귀신을 많이 달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보시지 않아요? 원래 본인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귀신. 그래서 내가 너가 귀신 있는 거 몰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는 거예요. 또 눈을 보니까 이렇게 무당 눈은 보면 알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사람 눈에서는 살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아예 살기, 정말 칼만 있으면 누구라도 찔러 죽일 만한 그런 눈에 빛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신병을 앓았대요. 그걸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30살에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을 받아서 이 길을 가다가 신엄마랑 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아이도 신을 받고 그 기도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기도터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는 오랫동안 내려오신 분들이 닦아놓은 기도터, 거기 가면 귀신이 별로 붙지 않을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걔는 자기가 뭐가 영검하다고 허공 기도터를 다닌 거야. 꽁기부터? 귀신 많은 데만 골라서 다녔어. 왜냐면 허공 기도터가 뭐냐면 보통 기도터에는 산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신령님이 다 앉아 계시는 기도터인데 닦아놔서 허공은 그냥 예를 들면 산에 가요.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중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그대로 허공. 허공에다 대고 기도를 해요. 나를 막아주고 나를 이렇게 감싸줄 신령이 없으신 거잖아요. 보호신이 없는 거지. 애기인데다가 보호해주는 신령님이 없다 보니까 잡신이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점도 못 봐, 손님도 없어. 또 신엄마한테 다시 돌아가자니 염치도 없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희 집을 왜 오게 됐냐면 이제 허공에 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위험하게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무속인인데 영험한 기운을 받으려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스님의 한참을 보시더니 모시던 스승님이나 아니면 다른 신당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는 너는 못 불린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신령님하고 저와의 사이에 잡신이 끼면 더더욱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잡신이 들어오면 영이 흐려지고 자꾸 입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는 죽는다. 그랬더니 자기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허주를 빼자. 잡신을 빼보자. 그래서 나를 잡았어요. 가서 귀신을 한 명 한 명 뺐거든요. 그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귀신 나가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빼는 의식을 할 때 저희는 한 명만 빼더라도 온갖 힘이 다 빠져요. 한 명 뺐는데 구역질하고 또 나가고 또 한 명, 또 한 명. 이러다 보니까 7명이 이 안에서 마지막에 탁 나가는 거예요. 7명의 귀신을 빼고 또 있나 해서 했더니 그 후로는 없더라고요. 아, 그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날 정말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한 2, 3일 누워 있었어요, 제가. 피곤하지. 그래서 그 귀신을 다 빼고 신령님을 안정을 시켜서 지금은 잘 불리고 제작길 있다. 잘 가고 있나 보네. 얘기를 듣고 있다. 아, 좋은 일 하셨어. 진짜 힘든 일 하셨다. 히키코모리? 요즘에 더 이런 분들이 많아지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보통은 저희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3, 40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노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네.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귀신들이 불비역듯이 이렇게 따라서 엮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제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누가 이 집에 이렇게 들어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귀신이 들어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뱉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들이 10년째 집에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애가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에 노가 없었대요. 갑자기 왜 그랬지? 언제부턴가 학교도 안 가서 친구들도 안 만나죠. 밥상 차려두면 밥을 몰래 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이제 게임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와, 길다.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니까 이제 아버지는 속이 타는 거죠. 이제 나도 얼마 오래 못 살겠는데 우리 아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니까 이제 아버지도 마음에 동해서 저희 집을 오신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화경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 눈에 방 안에 남자 한 명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검은색 귀신 형체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글우글 막 있는데 구석구석에 그냥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대로 말씀해드렸어요. 엄마 아들 방에 들어가 봐라.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찾아내서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엄마 오세요. 그러고서 집에 가면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방에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방 청소를 안 해지 엄청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곰팡이도 썩었을 거고 뭐 쓰레기 썩는 냄새. 10년이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나? 봉지를 하나, 둘, 뭐 몇 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뭐야?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뭐지? 영희 씨가 좋아하는 막 인형들이. 인형들이 막 수십 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형에서 쓰레기 썩는 냄새. 근데 거기에 음의 기운 제가 느꼈어요. 영화 같은 데 봐도 인형에 귀신이 잘 붙는다고 하지. 붙는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 척키. 이런 게 방 안에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아들한테도 빙의가 됐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슬해서 모조리 이제 없애버리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저희 신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당으로 와서 빙의 구슬 또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4시간 정도 동안 이제 막 해서 이제 귀신들을 다 뺐죠. 그렇게 하고선 구슬을 끝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그제 엄마가 전화 오신 거예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대요. 근데 첫 마디가 저 너무 눈물 났는데 엄마 밥 주세요 이랬대요. 어머, 어떡해. 첫 마디가.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스크림 가게. 그 가게를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버지가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도 벌고. 진짜 다른 사람이 됐네요. 다행이다. 잘 됐다. 새로운 10년 만에 새로운 삶을 살게. 그래서 음에서 양지로 끌어내어서 살게 해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 살렸네. 네. 이렇게 은둔하는 심리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폐쇄적인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면 저희한테도 음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음기가 쌓이면 귀신들은 그걸 또 좋아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귀신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최적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귀신들이 음기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요즘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인형을 모으면 좀 안 좋은 건가요? 인형마다 다 붙는 건 아니지만 잘 붙는 인형들이 따로 있어요. 천으로 됐다던가 아니면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던가. 그래서 뭐 로봇 이런 거보다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곳에는 영가가 붙더라. 아니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으잖아요. 인형 많다고 했어요. 맞아, 예. 집에 그게 모셔놓은 게 있다고 하면서 엄마 아프다고 저희 지금 엄마 본가죠. 빈티지 인형이랑 그 한 방을 가득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간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먼지가 쌓이고. 맞아요. 예, 그러면 안 좋은 거죠. 빨리 치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밤낮으로 전화 와서 빨리 언제 가져갈 거냐고, 나 오래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또 우리 집에 갖고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형이란 존재가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러잖아요. 안 좋은 거는 정말 안 좋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아깝지만 태우는 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형은요? 제 모습을 똑같이 본뜬 인형이 그건 있거든요. 더 무섭죠. 저를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닮은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보면 죽는다. 도플갱어. 저보다 좀 날씬한 인형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너 아니라고 하면 유나 씨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혼을 그 인형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면, 만약에 유나 씨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나의 명을 50년 가져가면 어떡해요? 모텔 가는 남자. 어이? 재밌겠네요. 뭐야? 자, 혼자 가나요? 또 천신애기님이신가요? 모텔, 불륜, 바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그날은 조금 그렇게 나이도 안 많으신 분이, 여성분이 오셨어요. 저 앉자마자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선생님, 제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보통 그런 거 보러 많이 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남편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모텔 결제 기록이 막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머. 또 얼마 전에 외박을 했는데 그날도 또 모텔에서 결제가 됐더래요. 뭐야? 바람이네. 아직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편한테 묻지도 못하고서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이제 또 있었대요. 근데 또 하루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저씨 겉옷주머니에서 막 모텔 용품들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칫솔에 있잖아요, 모텔 가면. 뭐야? 어머.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그치, 갔다 온 거지. 모텔이고 대박이지, 대박. 더 이상 이 여자가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따진 거예요. 모텔 왜 갔냐고.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과간인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깐 눈 붙이려고 모텔을 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 아니, 집으로 가야지. 아니 그럼 피곤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자지, 굳이 왜 멀쩡한 집을 두고서는 모텔에 가서 자고 있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그 여자 입장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저한테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 있냐? 바람 났냐? 바람이 났냐? 여자 있으면 뭐 때는 부적이라도 하고 싶고 굿이라도 할 거다. 근데 분명히 바람점은 보이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근데 안 보여요, 여자가. 그래서 언니 아무리 봐도 여자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 정말 이상하다고. 이거는 바람이 아닐 수가 없다고. 자꾸 부채방울을 흔들어 봤거든요. 근데도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근데 갑자기 누가 남편을 집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 너 나가 막 이러는 느낌. 그래갖고 남편이 몰려서 나가는 느낌?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할아버지 윗대도 아들, 아버지도 외동, 이 아들도 외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귀한 자손이잖아요. 어머머머머머. 조상손은 가시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상은 이뻐서 만지는데 우리 인간은 무서워하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항상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되게 손자를 이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할아버지가 또 만지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이 집에서 언니 이사 나와야 될 것 같아. 할아버지가 자꾸 내모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난 줄 알고 저한테 왔는데 언니 이 집에서 빨리 이사 나와라고 하니까 저를 완전 100% 믿지는 않으시고 그럼 여행이라도 가봐라. 그래서 날짜를 잡고 여행을 진짜 갔대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다시. 근데 제가 전 보기 전에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여행 갔을 때 갑자기 집안에서 불이 난 거예요. 와, 지켜주신 거였어. 이 할아버지는 이 남편을 제일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미 알고 남편을 계속 내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집에서 만약에 있었으면 손주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제사를 좀 잘 지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생명의 은인이네. 살렸다, 살렸어. 진짜.